지금 사람들이 불안해서 투자를 못하겠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네. 침체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당장에 걸린 문제는 이제 이란의 보복 공격. 그렇죠. 뭐 공습이 24시간 이내에 있지 않겠냐. 이게 뭐 아침서부터 계속 그 미국의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중동 리스크 이 부분이 증시에 아무래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막상 전면전 벌어질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막상 전쟁이 발발을 하잖아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빼딱곰불리 반대로 움직여버려요. 즉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기정사실화 받아들이면서 불안감, 두려움이 있었을 때 오히려 증시는 많이 밀렸다가 막상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딱 발발을 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를 보면서 시장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이 좀 이런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이 가장 컸었던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란이 뭐 이스라엘 24시간 이내에 공격을 할 것이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공격을 할 것이다. 관련 내용이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빅텍, 휴니드, 스페코, 퍼스텍 같은 중소형 방산주부터 대형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이런 대형 방산주들이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좀 결이 약간 다르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테마로 받아들일 부분과 그리고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실적 베이스로 펀더멘털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차기 주도 섹터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눠서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중소형 방산주들 어제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런 쪽은 약간의 테마성 흐름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수혜주로서 방산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글쎄요. 이거 전쟁 나면 오히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산주들을 이렇게 HTS 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는데요. 일단 대형주 단이나 중소형주 단 이런 부분 흐름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로템이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죠. 현대로템이 7.3%. 물론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었지만 어느 정도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한 이런 방산 5사라고 표현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반면에 스페코를 비롯한 빅텍, 휴니드, 스페코, 퍼스텍 제가 마찬가지 이런 중소형 사사라고 표현하는 종목들인데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음전한 종목이라든지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7.4% 상승 마감을 하긴 했었지만 장중 변동성이 극도로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9.9% 거의 20%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장중에 2%까지 떨어졌다가 7.45에 마감을 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을 굳이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손 빠르게 들어갔다가 발 빠르게 도망쳐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몸이 좀 많이 무겁거든요. 제가 발 빠르게 도망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하루 종일 모니터 쳐다보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직장 생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본업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죠. 네, 참 그래요. 근데 어쨌건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고 테마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슈가 있고 그로 네. 인해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그러니까 소위 테마주들의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별 주장세? 맞아요. 지난주에는 가장 또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뭐 진단키트를 비롯한 코로나19 관련주 심지어 우리가 언제적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신풍제약 증시에 새바람을 몰고 오겠다 신풍제약 기염을 토했다 이런 종목들까지도 코로나19 치료제로 올라오더라고요. 참고로 신풍제약은 지금 현재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크게 위축이 될수록 테마 쪽으로 수급이 크게 유입이 되었다가 크게 유출이 되는 과정 속에서 급등락이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가족분들은 선택의 문제겠지만 내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자신이 있다, 내가 정말 매매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것 자체는 말릴 수는 없어요. 왜?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오늘 폭스뉴스에서도 얘기를 하듯이 24시간 이내에 침공을 하겠다. 그 말은 만약에 침공이 되었었을 때 침공을 했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이벤트 소멸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시장은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올라갔었던 종목이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어느 정도 기대감과 테마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보다는 차라리 앞에서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LI 넥스원, 현대 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뭐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차라리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면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번외로 지금 오늘 반응이 나왔던 쪽이 이런 쪽이에요. 어제 보면 국제유가가 급등을 해버렸죠. 네. 무려 4.2% WTI 기준으로 급등을 하면서 80%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SOE를 비롯한 GS 같은 석유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갔지만 한국석유, 한국석유 그리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GS 이런 중소형 에너지주나 그리고 흥하해운을 비롯한 해운주,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테마로서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나 그리고 이런 중소형 방산주들이 테마성으로 순환매가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이런 흐름을 보여드렸다시피 단기간에 급등하게 하루에 15% 넘게 앞서 제가 휴니도 보여드렸었죠. 이러한 종목들, 스페코를 보여드렸는데 12%, 13% 넘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족분들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기는 정말로 어렵거든요. 피크를 치는 순간은 채 5분, 10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순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차라리 저 같으면 대형주 위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자, 지금 방산주 가다 보니까 그 현대로템의 그 로봇 무기를 공개한다. 이게 또 어떤 겁니까? 현대로템과 그래서 이 로봇주에 그쵸. 대한 그 또 기대감. 그래서 한 발 앞서서 로봇주를 지금 선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현대로템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방산용 로봇을 공동 개발하겠다 관련 내용이 뉴스가 나왔고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현대 로템하고 또 이런 그 사족 보행 로봇, 이게 고스트 로보틱스에서 하고 있는 쪽이 현대 로템이 이 부분을 떠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족 보행 로봇을 군사용으로 활용하는 부분,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원격으로 조정하는 이런 로켓 쪽을 같이 공동 개발했다 관련 소식이 뉴스로서 전해지면서 오늘 둘 다 주가 반응 자체가 핫하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대형 방산주 안에서는 현대 로템이 가장 세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종가 기준 7.3% 상승 마감을 하면서 오늘도 재차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침부터 좀 핫하게 움직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가 좀 세게 달렸죠. 즉 오늘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면 아침에 시가 9시에 시가 부분은 12만 5천 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고가 13만 8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시간을 보시면 9.7%까지 올라갔죠. 근데 보시면 9시 18분이에요. 고가가. 그러니까 아침에 시가는 거의 보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9시 18분까지 9%까지 강하게 올라갔다가 하루 종일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죠. 즉 로봇 쪽으로 지금 온기가 모두 다 확산이 되었다기보다는 이거는 현대 로템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개별적인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나머지 여타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음전 해가지고 마감한 상황이죠. 물론 오늘 시장이 빠진 부분도 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으면 나도 이런 군사용 로봇을 할 거야 하면서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한 흐름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 전반의 이슈라기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 로템의 개별적인 이슈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이번 8.15 그날 휴일에 내보내드리려고 오늘 촬영한 녹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중국 전문가분하고 한 건데 지금 알리페이,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 네. 여기에 1588인가 1688 하여튼 도매 전문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중국 가전업체들의 직접 시장 공략,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테무라든가 알리를 통해서 아주 싸구려 일상생활용품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가전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 가전이요? 그래서 지금 LG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긴장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 로봇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로보락. 네, 중국 제품이거든요. 네네. 네, 세계적으로. 이게 다 가격 경쟁이 안 돼. 가성비에서 답이 안 나오거든. 우리 일상생활용품에서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스펙이라든가 이게 똑같은데 로봇 청소기 우리 한국 거 10만 원 하는데 5만 원에 판다, 6만 원에 판다. 스펙은 비슷하거나 더 좋으면. 그리고 그것이 저가 제품이 아니라 중국의 그 대형 브랜드 제품들. 확실히 로봇 쪽이나 또 금융 쪽, 핀테크 쪽은 중국이 강한 것 같긴 하고요. 아니, 제조는 제조로서는 사실 단가 비교를 할 수가 작업이 없어요. 안 돼.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크게 치고 올라왔고, 사실 디스플레이는 완전히 넘어진 상황에서 지금 이런 로봇까지도 중국 같은 경우가 차기 성장 동력으로서 열심히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드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DJI라고 해서 세계 최대의 드론 업체는 결국 중국 업체예요. 중국 업체이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쪽 같은 경우도 CATL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 화재 폭발 이후에 최근 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터리를 제조사들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몰랐는데 벤츠 최대 주주가 어딘지 아세요? 베이징 자동차. 아, 그리고 2대 주주가 지리자동차의 그 회장이더라고요. 중국 뭐 이런 업체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 이런 부분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로봇이나 뭐 2차 전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뭐 드론, 그와 관련된 이런 제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쪽은 사실 중국하고 1대1 싸움 이런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전 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 백색 가전 쪽에서는 LG가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뭐 이런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잘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뭐 하이얼 등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치고 들어왔었을 때 얼마만큼은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좀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리테무가 처음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게 경기가 어려웠었을 때 이런 가성비 소비, 그리고 프로모션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뭐 3개 이상만 사게 되면 이런 부분이 뭐 999원 뭐 이런 부분 주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봤지만, 만약에 제가 이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을 샀어요. 뭐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알리테무의 정책이 어떤지 아세요? 이 부분은, 이거 반품을 할 때 제가 해외 배송 이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필요한 주위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바로 지불합니다. 이에 따른 뭐 프로모션 비용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파고들었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한 1년 이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성비 소비를 추구를 하되, 그에 따른 품질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어느 정도 올라왔던 알리, 테무, 쉬인 같은 이런 부분은 시커머스 자체 그 마켓 쉐어 자체가 약간은 줄어들고 있다는 모습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만약에 중국 가전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물론 위기는 많습니다. 왜? 삼전하고 그 LG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중국 업체가 들어오면서 가성비로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AS라든지 이런 그 품질 경쟁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초기에는 뭐 상당 부분 많이 파일을 가져가겠지만 나중에 일정 부분이 그 한 1년 이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위기는 맞는데 아직까지 뚜껑이 열리진 않았으니까 좀 더 저는 확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네. 하여튼 이번에 그 알리익스프레스가 그 뭐지 물류단지, 네, 물류단지를 짓는다고 지금 하죠. 네, 짓는다고 하는데, 그 규모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 가전까지 염두에 둔 규모로 확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가전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본다면 이런 완성하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이런 그 엔드 유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쪽 유통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곤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롯데 하이마트 뭐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롯데 쇼핑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가장 이런 부분을 유통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중고업체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 만약에 물류까지도 같이 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좀 흔들리고 있는 유통시장의 이런 강자들 같은 경우가 좀 더 설 곳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도매 대량 구매 사이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1688닷컴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테무가 이걸 통해서 성장한 게 테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여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아까 그러면서 다음 일정이 어디 가전회사 저 임원진들 교육하러 가는 거. 지금 거기도 바짝 긴장한 거지. 바짝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왜? 알리테무 시인을 통해서 시커머스 위력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쿠팡하고 네이버 양강 체제가 일부 흔들릴 수 있고, 안 그래도 힘들었었던 이마트가 지마켓 인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반전을 꾀하고 있었는데, 오늘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안습이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혜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중국이 시작하면 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네들의 그 가격 경쟁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 인구를 바탕으로 한 그 맞아요. 가격 경쟁력을. 탄탄한 내수 시장 바탕으로 그리고 정부 보조금으로 공산당에서 뿌려버리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금 당장은 뭐 수율도 떨어지고 품질 경쟁력 떨어지지만 가파르게 빠르게 따라가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즉 뭐 반도체도 수율 안 나오면 그래 이런 생각이 옆에 공장 하나 더 지어. 수율 50%야? 그러면 옆에 공장 하나 더 지어. 뭐 이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자금을 대량으로 때려버리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첨단 기술이나 이런 쪽에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 앞에서 로봇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로봇 쪽은 제발 이런 쪽에 있어서 경쟁력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드론 같은 경우도 DJI 뭐 이런 기술 경쟁력 뭐 생각을 하면 드론도 세계 어려울 것 제일의 같긴 기업은 해요. 중국에 있지 또. DJI가 중국 업체잖아요. 예전에 뭐 창고만 있네 어쩌네 논란은 많았지만. 네. 예.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분석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이 방산 4사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좀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가 최근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어느 정도 불거진 이후에 최근에 7월 16일 7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 오히려 이 종목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판 자체는 만들어지지만 최근에 패시브 자금의 유출로 인해 가지고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 베이스로 좀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말 수주 잔고고 이번 반기 보고서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 1년 전 대비해서 50% 정도 늘렸었죠. 19조에서 29조까지 강하게 늘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유독 미운 오리 새끼가 카이였었던 게 남들은 수주 잔고 다 올리고 있을 때 카이는 수주 잔고가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향후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을 인해서 그동안에 디스카운트 되어 있었던 건데 이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수주 잔고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업데이트되면 오히려 카이 같은 경우도 다크호스로서 하반기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 로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모습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K2 전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주잔고 이런 부분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 수주잔고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폴란드 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추가적인 2차 2-1이라고 하죠. 수주잔고 이런 부분 자체가 아직 안 나왔지만 루마니아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폴란드 2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현 시점에서 업사이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탈 이런 방산 4사 같은 경우에 수주잔고가 지금 77조 원대까지 강하게 올라왔어요. 이 가운데서 LIG 넥스원이 이게 지금 1분기, 2분기잖아요. 그렇죠. 1분기 기준이에요. 1분기 기준이고 기준.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좀 더 수주 잔고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봤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 현대 로템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작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67%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추정치 대비해서 60% 이상 서프라이즈가 났었죠. 그리고 하여튼 돈 버는 곳은 방산이네. 방산이에요. 이거 보세요. 실적 베이스로 지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컨센 대비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6% 상회를 하면서 슈퍼 서프라이즈가 났었고요. LIG 넥슨은 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침 또 LIG 넥슨 같은 경우가 시장 추정치 대비해서 한 11%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자체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 로템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영업이익 1128억 기록을 하면서 지금 시장 추정치 40% 상회했고 한국항공우주도 42%. 그러면서 제가 추이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그 수주 잔고 작년 1분기와 비교해 왜냐하면 이거는 다 집계가 끝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자체를 그 1분기 실적까지 집계가 끝난 부분이니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카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방산 지금 보시면 3사가 모두 수주잔고가 급등하는 모습 자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대장 역할을 했었던 것 자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주잔고가 지금 뭐 20% 이상 늘어나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장에서는 실적주가 우선이다라는 관점에서 방산주 지금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고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피크아웃이
2027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부터 반영을 해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 오히려 이런 쪽은 좋게 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밸류 측면에서 좀 많이 올라와서 목이 찬 것 자체는 맞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선도업체가 앞에서도 제가 이 록히드 마틴을 보여드렸는데, 록히드 마틴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도 지금 현재 올해 말 기준 PR 20배예요. 그리고 뭐 레이시온 같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PR 20배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방산 4사 체크를 해드렸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PR 자체가 얼마냐면 23배. 23배. 그러니까 앞서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할증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이 최근에 조정이 나왔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PR 20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글로벌 피어들 평균 이런 부분인 거고,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20배. 그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PR 자체가 싼데 16.3배.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비싼데 이 친구가 23배이고 포워드 기준으로. 네, 포워드 기준 올해 말 기준으로 PR 올해 말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록히드 마틴도 올해 말 기준 20배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20배. 그리고 여기 있는 현대 로템도 20배. 그러면 그럼 뭐 거의 그냥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LIG 넥스원은 말씀드렸던 16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사 중에서 지금 사게 된다면 저는 LIG 넥스원 이 종목 픽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또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섹터 내 주도주를 사라.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고 선생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다면 저는 4개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른다면 LIG 넥스원. 네. 지금 현 시점. 왜냐하면 제가 한 3, 4주 전이었나요? 네. 그때 이제 방산주를 처음 준비를 하면서 그때 가져왔던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인데, 그중에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미국 이런 비공 관련된 파이널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서 이에 따른 업사이드 자체를 말씀을 드려보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 PR 자체가 16배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라서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라면 지금은 LIG 넥스원 사겠습니다. 넥스원으로. 네. 참 그래요. 이게 다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는데 LIG 넥스원은 사실 미사일 쪽에 강점이 있잖아요. 네, 이 유도국 전쟁 있죠. 나면 미사일을 많이 쏘니까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보통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LIG 넥스원이 가장 싸다는 게 또 좀 그러네요. 가성비 있는 부분과 사실 이번에 그 파이널 테스트 진행하기 전까지 3차례 비공 관련 테스트가 있었거든요. 유도무기 테스트. 근데 이걸 모두 다 통과를 했고 4차에서도 모두 다 명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진출하는 유도무기 이걸 바탕으로 이제 중동과 지금 한창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끄러운 뭐 동유럽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같이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PR 싼 것도 있지만 이에 따른 업사이드 자체도 상당히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제가 왜 LIG 넥스원 말씀드렸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다 컨센을 상회했어요. 컨센을 상회했죠. 그죠? 여기만 오히려 그러니까 싼 거는 싼 이유가 있었네. 그쵸. 이 친구는 이에 따른 불확실성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빠지고 있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11% 하이하고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1분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딱 이랬거든요. 어닝 쇼크 세게 나오고 나서 자, 이 물량 자체는 2분기로 이연이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 나오고 2분기 실적으로 그대로 증명을 했잖아요. 앞에서 수주잔고 보여드렸던 이유는 탄탄한 수주잔고 베이스로 1개 분기 정도, 2개 분기 정도 이연이 될 수 있지만 쌓아놨던 잔고가 도망가진 않거든요. 그러면서 2분기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쇼크 났는데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싼 이유가 있는데 PR 16배라면 23배가 부담스럽다면 16배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요거는 하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까지 잘 오르던 주식들, 그 섹터들이 네. 어느 날 갑자기 부러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화장품이 그래요. 화장품 같은 경우가 안 부러졌던 종목들이 순서대로 부러지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네, 이 친구들은 실적이 2분기에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았고요. 물론 잘 나온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실리콘트 실적 발표했지만 도매급으로 같이 실려 나갔죠. 4.7% 빠지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서 인그루드랩이 실적 쇼크 났거든요.
폭탄 맞았었고, 지난주에 실적 쇼크 났을 때 아모리퍼시픽이 하루 만에 그때 뭐 20%가 넘게 빠졌죠.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또 실적 뭐 이와 관련돼서 좀 불확실하게 안 좋았었던 코스맥스도 14.5% 빠지고, 물론 이 안에서 차별화될 수는 있지만 1번 3분기는 화장품 비수기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스킨로션도 잘 안 바른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3분기 비수기다. 그리고 실적별로 완전히 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차별화되고 있는데 많이 오른 데 따른 또 차익 실현도 가파르게 같이 나오면서 그래 실적 뭐 이것저것 어느 거 잘 나오고 어느 거 못 나왔는데 신경 쓰기 싫어 패시브로 한꺼번에 다 팔고 나가버리는 이런 영향도 같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참고하셔서 네, 들고 있으신 분 또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 잘 뭐라 그럴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요즘 그 증시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참 좀 그래요. 네. 시장도 참 더위 먹어가지고 헥헥거리고 있죠. 근데 네. 앞에서 제가 수급적인 유출입을 통해 가지고 특히 신용 잔고를 통해서 이제 시장 이렇게 바라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단기 저점은 신용 잔고가 한 4천원에서 6천원 나왔었을 때 그동안 경험적으로 나왔다는 것과 이번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었죠. 그리고 지금 17조 3천억 정도 신용 잔고인데 17조 밑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과거 경험을 보면 용기를 내야 될 때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자료로 이 부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